많은 분들이 내가 회생을 하면은 내 배우자 재산까지 다 날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배우자의 재산이 무조건 날아가거나 빼앗기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배우자 재산이 전혀 상관이 없다, 그것도 아니에요.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청산가치예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얼마나 줄 수 있을까? 요거를 계산한 금액이거든요. 개인회생은 최소한 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. 이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.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 청산가치를 계산을 할 때 배우자의 재산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법원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. 서울회생법원을 포함한 일부 법원에서는 실무준칙상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또 실무적으로는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서 채무자의 기여도가 있는 재산을 좀 파악을 해서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고요. 배우자 재산의 50%를 무조건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 법원도 있습니다. 또 채무자가 배우자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법원들도 있고요. 그럼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 재산을 나의 청산가치에 포함시킬지 결정할까요? 여기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. 첫 번째로는 배우자 명의 재산의 그 형성에 대한 채무자의 기여도를 봅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월급을 1,000만 원씩 버는 남편이 매달 300만 원씩 10년 동안 모아서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사줬다면 법원은 남편이 그 재산 형성에 100%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요. 이런 경우 남편이 나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아파트 가치에서 상당 부분, 보통 한 50% 정도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반대로 아내가 친정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거나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의 경우에는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. 만약에 남편이 그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면 이런 재산은 남편의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.